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는 맑음쌤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겨울이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경매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파가 왔을 때, 폭설이 내렸을 때 경매장에 입찰하러 가면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씨가 험상궂고 입찰하기가 어려워질수록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파가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여름 같으면은 폭염이 왔을 때, 이럴 때 입찰하시는 분들, 본인이 힘을 내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연말이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들뜨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이랑 대출 관련해서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 세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오픈 카카오톡방에서도 질문들이 대부분이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 내용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구나.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6월 27일, 9월 7일, 10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과 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경매 단기 매도 매매 사업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주택 매매 사업자의 LTV 0% 대출 규제입니다. 이건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이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매매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대출이 아예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천인데요. 매매 사업자, 사업자 대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에 해당합니다. 어디 뭐 섬이라든지 산골짜기라든지 다 해당하는 거예요.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이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매매사업자 대출 아직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대출을 활용해서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수도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대출이 불가해지다 보니까 지방으로 투자를 좀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는 매매사업자가 아예 불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대출 없이 현금 완납으로 잔금을 할 경우 수도권에서도 여전히 매매사업자의 절세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뿐이지 부동산 매매 사업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현금 조달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좋은 물건을 정말 경쟁 없이 사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출이 될 때 어떤 아파트에 30명이 몰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금이 있는 분들만 입찰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아봤자 5명, 6명 정도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파트 경매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자분들도 경쟁자 없이 입찰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었죠.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6개월 내에 전입을 하실 거고 대출도 6억까지 한도로 나오니까 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경매로 꼭 사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우회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도소매업 사업자 등으로 대출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은 자금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대출 유용에 해당이 됩니다. 적발 시에는 대출 즉시 회수, 추후 대출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고가주택 위주로 사업자 대출 유용 여부를 좀 점검하고 있지만 언제 이게 매매사업자로 다 확대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가계자금 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는 없냐라고 했을 때 수도권에서는 가계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부동산을 6개월 내에 팔았어도 전입은 필수로 해야 돼요. 하루라도 전입신고는 꼭 해야 되고요. 이거는 대출의 조건이기 때문에 위반 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매 사업용 부동산이에요. 내가 매매 사업을 하려고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가계자금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내가 전입신고를 했다. 매매 사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라는 거는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라면서 왜 너가 전입신고를 했느냐, 살려고 전입신고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매매사업자 대출 규제가 갑자기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낙찰 받아놨는데 매매사업자 대출이 안 되다 보니 가계자금 대출로 부득이하게 정말 대출을 받았고 정말 일시적으로 전입했고 실제 내가 거주는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빙하면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따져볼 만한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들 과세당국에서 그걸 불인정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양도세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도 추징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일전에도 작성한 포스팅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내용은요. 취득세, 양도시 비교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1주택자 이상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주택을 취득한다 라고 하면 8%,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라고 하면 12%라는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들은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만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취득세가 원래 100만 원 낼 거 800만 원 내게 되면 일단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양도시의 비교과세 적용입니다. 비교과세는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에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단기 매도를 해서 벌었다라고 했을 때 원래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15%를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1년 이내 단기 양도세율은 70%입니다. 그럼 15%와 70% 중에서 높은 세율 70%를 적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사업자의 절세 혜택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비교과세 적용 여부는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2주택자여도 비교과세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법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혼자서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이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료라고 한다고 해도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대책이 10월 15일에 발표가 되고 16일에 바로 적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실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으신 분은 강제적으로 이제 비교과세를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루 만에 이분들이 참 어이가 없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노려봐야 되는데 사실상 내 실거주 주택은 좋은 주택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팔고 내가 두 번째 낙찰 주택은 매매 사업용 주택이었을 거니까 우리 가족의 직장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주택에 갑자기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으로는 조금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양도세 70%를 감안하더라도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사업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매매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세금 내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매도하고 손절한 다음에 다음 투자해서 또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양도소득세 70% 나는 도저히 납부 못하겠다. 라고 하면 내가 매수한 가격 그대로 매도를 하면 시세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털거나 갑자기 전월세를 맞춰서 2년을 보유한 다음에 일반과세로 매도하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이 되죠. 그 이후에는 아마 연장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매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주택자일 경우에는 플러스 20%, 3주택자일 경우에는 플러스 3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 계약을 다행히 체결했고 계약금을 받았다
라고 하면 비교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까지 다 받으신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규제사항 때문에 최근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낙찰가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할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단기 매도용 빌라, 아파트 낙찰받으신 분들이라면 혹시 그 지역들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매도 계약을 하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자, 정리하자면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매매사업자 절세 혜택은 기존과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매매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잔금을 완납했다면 전입 의무도 없고요. 단기 매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 내 부동산을 매매사업자가 단기 매도할 경우에는 비교과세가 적용되므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이 비교과세는 다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무주택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투자금이 소액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이 분들은요,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매매사업자 대출이 기존과 같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조금 높아졌죠. 공시가 2억 이하까지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1%가 적용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도 부동산 단기 매도를 좀 해보고 싶다, 소액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영상을 봤는데도 나는 너무 이해가 어렵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경매 초보고 투자금이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부동산 단기 매도, 단타 투자 해보고 싶다. 그래도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어려운 요소에 대해서 저나 저희 원장님과 함께 1대1로 상담받으면서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지름길로 좀 안전하게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1월 27일 목요일에 저희 낙찰 올케어반이 개강을 합니다. 낙찰 올케어반은요, 진짜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만의 유일무이한 케어 시스템입니다. 한 달에 딱 10명만 받아요. 반도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딱 10분만 저희가 1대1로 밀착 케어를 해드리고요. 초보분들이 오신다 하여도 저희가 권리 분석이라든지 물건 추천이라든지 입찰가 산정, 낙찰 후의 명도,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1대1로 다이렉트 빠른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규 강의와 2달 동안의 낙찰 스터디 그리고 평생 올케어 시스템 해가지고 장장 거의 4개월 동안 저희랑 밀착해서 수업을 하게 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지름길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낙찰 올케어반 신청해 주시면 저와 저희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업이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고 만나 뵙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